안녕하세요. 열반 인생입니다. 오늘은 혼자가 복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낯설지요? 어쩌면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다르게 배워왔습니다. 혼자는 외로운 것이라 하고 함께해야 성공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은근히 두려워합니다. 식당 문을 열 때도 망설이고 여행을 떠날 때도 괜히 눈치를 봅니다. 명절 저녁이 되면 사람들 속에 있어도 마음 한켠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혼자인 내가 초라해 보일까봐 괜히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일이 비던 날이면 괜히 전화를 돌려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였고 혼자 밥 먹기 싫어서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허전했고 세상에서 조금 밀려난 사람처럼 느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 정말 사람의 부재가 나를 힘들게 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혼자라서 불행했던 걸까요? 아니면 남겨질까 두려운 마음, 비교당할까 걱정하는 마음, 쓸모없어질까 불안한 마음이 더 컸던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처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혼자 버티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고립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끊어짐이 아니라 중심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혼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 설 수 있고 기대지 않을 때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오늘은 왜 혼자가 복인지, 외로움과 고독은 무엇이 다른지, 지금의 이 시간이 왜 헛되지 않은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저녁이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혼자를 두려워할까요? 정말 혼자라서 힘든 걸까요? 아니면 혼자라는 상태에 붙여진 의미가 우리를 흔드는 걸까요?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를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가 많아야 밝은 아이라 들었고 무리에 잘 어울려야 사회성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혼자 놀면 걱정을 받았고 혼자 밥 먹으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학습했습니다. 혼자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공식을 말입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합니다. 점심시간에 늘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회식 자리에 빠지면 괜히 관계에서 밀려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이 곁에 없으면 외로워 보일까 걱정하고 배우자 없이 식당에 앉으면 괜히 주위를 의식합니다.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보다 혼자로 보이는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이 있습니다. 혼자이면 실패라는 공식입니다. 곁에 사람이 많으면 성공이고 늘 약속이 잡혀 있으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믿게 됩니다. 반대로 일정이 비어 있고 전화가 잠잠하면 어딘가 뒤처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이 공식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정말 삶의 진실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편의를 위해 만든 기준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중심을 세우는 시간은 혼자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용해지면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바쁨으로 덮어두었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서운함도 올라오고 후회도 떠오르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람을 찾습니다. 그 불안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마주하기 싫은 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버려질까 하는 불안,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고요 속에서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자가 힘든 것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성실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관계에 의미를 두었고, 그래서 혼자라는 상태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유난히 불편하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느끼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혼자가 두려운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공식을 천천히 의심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혼자라는 말에 붙은 낡은 의미를 하나씩 내려놓을 준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천천히 구분해 봅니다.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자주 함께 씁니다. 거의 같은 뜻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나 결은 분명히 다릅니다. 느낌도 다르고 깊이도 다릅니다. 삶을 끌고 가는 방향도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내 안이 비어있다는 감각입니다.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늘 밖을 향합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길 기다립니다. 누가 먼저 다가와 주길 기대합니다. 연락 한 통에 기분이 오르고 답이 늦어지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내 감정의 리모컨이 타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이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입니다. 내 중심에 조용히 서는 일입니다. 혼자이되 비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이 없어도 허전하지 않고 조용해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곁에 없어도 스스로를 잃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단단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휘청이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를 찾지 않느냐고. 왜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고독은 다르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밖을 응시합니다. 고독은 안을 비춥니다. 외로움은 채워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고독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결핍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독까지 함께 밀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 있는 모든 시간을 외로움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서둘러 무언가로 채웁니다. 약속을 만들고 소음을 틀고 화면을 켭니다. 고요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 사이 내 중심은 점점 약해집니다. 고독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말소리가 줄어들고 화면이 꺼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괜히 지난 일이 떠오르고 괜히 앞날이 걱정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춰봅니다. 잠시 머뭅니다. 숨을 천천히 고릅니다. 올라오는 생각을 바라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립니다. 이 짧은 순간이 고독의 출발점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잃을 때 커집니다. 비교 속에서 자라고 타인의 기준에 매일 때 깊어집니다. 남의 속도에 나를 맞추다 보면 내 리듬을 잊게 됩니다. 그때 외로움은 더 짙어집니다. 반대로 고독은 나를 찾을 때 열립니다. 나의 속도를 회복할 때 힘을 얻습니다. 남의 박수보다 내 숨소리를 들을 때 단단해집니다. 외로움은 관계를 요구합니다. 고독은 관계를 정화합니다. 기대지 않아도 되니 억지가 줄어듭니다. 채우려 들지 않으니 집착이 옅어집니다. 그래서 고독을 아는 사람의 관계는 가볍습니다. 붙들지 않아도 이어지고 매달리지 않아도 오래갑니다. 혼자 설 수 있을 때 함께 서는 일도 편안해집니다.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고독은 자기 자리입니다. 외로움은 흔들림입니다. 고독은 중심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모두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고요하다고 해서 모두 비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외로움인지 고독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삶의 결은 달라집니다. 그 구분을 아는 사람은 쉽게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결국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교의 지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자리도 아니었고 박수를 받는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였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스승도 제자도 가족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깨달음은 철저히 혼자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혼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그 고요는 버려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고립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또렷하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고 일어나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스쳐가는 감정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보고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알아차렸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결국 길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견이라 말합니다. 바르게 보는 힘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바르게 보는 일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를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를 결핍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기르는 일입니다. 지금의 나를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출발입니다. 또 정념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또렷이 아는 힘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삼켜지지 않는 힘입니다. 이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에도 정념은 가능합니다. 숟가락을 드는 감각을 느끼고 음식의 온기를 알고 씹는 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아는 일입니다. 그 순간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세상에 휩쓸리던 내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말씀은 냉정하게 혼자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 안에도 이미 빛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잠잠해도 세상이 조용해도 내 안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수행은 산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에서만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일상의 태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자 걷는 저녁길 위에서도 수행은 시작됩니다. 말없이 차를 마시는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억울함이 스칠 때,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도망치지 않는 순간이 곧 수행입니다. 고요를 피하지 않는 태도가 곧 수행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훈련입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배우는 일입니다. 기대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는 상태를 익히는 일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혼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이 자유로워집니다. 외로움에 끌려 억지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만나고 고마워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관계도 맑아집니다. 보리수 아래의 고요는 먼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의 잠깐의 정적 속에 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몇 분 사이에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혼자 앉아있는 그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씩 중심을 세웁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수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걸음 더 가봅니다.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옮겨봅니다. 아무리 좋은 깨달음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오래 남지 않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작고 단순하지만 반복하면 삶의 결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 혼자 걷기입니다. 시간을 길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앞 골목도 좋고 가까운 공원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어폰을 빼보십시오. 음악을 끄고 걷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발걸음에 천천히 집중해 봅니다. 발바닥이 땅을 딛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오른발이 닿고 왼발이 따라오는 그 단순한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바람이 얼굴에 닿는 온도도 느껴봅니다. 차가운지 따뜻한지, 부드러운지, 거친지 가만히 살펴봅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올라옵니다. 오늘 있었던 일도 떠오르고 오래전 기억도 스칩니다. 그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억지로 지우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흘려보냅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두는 연습입니다. 걷는 동안만큼은 어떤 역할도 내려놓습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배우자도 아닙니다. 직장의 직함도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으로 걷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잊고 있던 중심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혼자 밥 먹기입니다. 일부러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은 시간도 괜찮습니다. 식당 문을 열 때 살짝 올라오는 긴장을 알아차립니다. 자리에 앉을 때의 어색함도 느껴봅니다. 주문하는 내 목소리를 듣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그대로 둡니다. 괜히 휴대폰을 꺼내 숨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떠서 씹어봅니다. 맛을 느끼고 온기를 느낍니다. 누가 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숨기지 마십시오. 아, 지금 내가 의식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밥 먹는 일은 초라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자립의 연습입니다. 나와 내가 한 식탁에 앉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반복하면 혼자가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 호흡입니다. 잠들기 전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등을 가볍게 세우고 편안히 앉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뜬 채로 있어도 좋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을 압니다. 길게 하려 애쓰지 말고 짧게 만들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둡니다. 오늘의 서운함이 떠오르면 억누르지 않습니다. 고마웠던 순간이 떠오르면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닙니다. 확인일 뿐입니다. 이 몇 분의 호흡이 마음을 씻어줍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말과 소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바깥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내 몸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느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단단해집니다. 이 세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재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혼자가 낯설지 않게 됩니다. 고요가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곁에 없어도 내 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히 초라해 보일까 걱정도 듭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공식을 배우는 중입니다. 혼자면 실패라는 오래된 공식을 지우는 중입니다. 혼자여도 충분하다는 감각을 천천히 몸에 익히는 중입니다. 실천은 마음을 속이지 않습니다. 수십 번의 다짐보다 한 번의 조용한 걸음이 더 깊습니다.
한 번의 큰 깨달음보다 3번의 깊은 호흡이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해보십시오. 짧은 산책도 좋습니다. 혼자 먹는 한 끼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3번의 호흡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혼자는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혼자인 지금의 당신은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약속이 가득해야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다 해도 당신의 하루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비교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남의 속도로 나를 재고 남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오면 괜히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보아도 됩니다. 혼자는 밀려난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다 마음이 서늘해졌다면 그 마음 또한 괜찮습니다. 그런 날이 있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고요를 견딘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등불을 켠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관계를 지켜냈고 책임을 다했고 오늘 하루도 버텨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잠시 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상황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조금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누워서 숨을 고르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금도 잘 가고 있다고. 그 한 문장이 마음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열반 인생에서는 이렇게 삶의 중심을 세우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길을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